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일주일이 벌써 좀 많이 지난 느낌? 아직 안 지났나? 아무튼 그렇지요. 네, 오늘 이제 그래, 그 전에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다들 걱정이 많으시죠. 저는 이제 지금 출퇴근을 따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외출할 일이 없어서 크게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집 안에서 그런 기사들만 접하니까 좀 더 두려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실 레깅스 리뷰하면서 이제 산보 가는 것도 좀 찍고 그럴 거예요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돼서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쪽 자전거 산보 가는 대신에 집에서 그냥 이렇게 그 실내 바이크 사이클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촬영을 따로 그렇게 하러 가지 못했다는 점. 근데 요즘 다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날씨는 또 너무 좋아요. 봄이 오고 있거든요. 햇볕도 너무 좋고 기온도 점점 따뜻해지고 너무 좋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산보도 못 나가고 외출도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좀 조심스러운 그런 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의 봄맞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밤. 뭐냐면 제가 사실 예전부터 가드닝, 원예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계속 화분을 이제 창가에 두고 키웠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엄마가 죽어가는 바지를 주셔가지고 그걸 키웠는데 애가 너무 큰 거야. 너무 혼자 나무가 됐어. 바질이 아마 엄마가 처음 샀을 때는 그 화분 요만한 거였을 것 같은데 애가 이렇게 나무가 됐어요. 이렇게 나무가. 그래가지고 너무 커지고 이래서 그냥 치우면서 그냥 다 화분을 정리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벚나무를 너무 좋아해서 벚나무를 좀 키워보고 싶어서 씨앗을 갖다가 발아 시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해가지고 지금 한 2년째 창틀에 화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좀 학교도 이제 끝났고 이래서 다시 좀 가드닝이 생각보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되게 줘야 돼요. 애들이 정말 싹이 났는지, 그리고 물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햇빛은 적당한지, 온도는 어떤지, 좀 최소 화분에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정도는 들여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물론 특히 발화를 할 때에는 더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또 봄이 오는데 막 나가지도 못하니까 봄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가드닝이죠. 새싹이 나는 걸 보면은 되게 봄이 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그 마더스 얼스라고 하죠. 그 대지의 위대함, 자연의 힘, 이런 것들 좀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화분과 흙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와! 사실 주문을 한 지 좀 며칠 됐어요. 며칠 안 됐어요. 28일, 어제네. 어제 오전에 주문했는데 난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 지금 한국에서는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팔고 이래가지고 택배나 이런 우편 업무들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라는 안내 문자를 받은 곳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래서 좀 천천히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바로 와버린다고? 배달의 민족 진짜 대한민국 오져버렸다. 그래서 자, 저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나타나 볼게요. 네, 카메라도 책상도 흔들흔들하네요. 무게가 꽤 있어요. 화분을 어떤 걸 살까 고민을 하다가 되게 화분도 종류가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한 몇 년 전? 한 2, 3년 전부터 시멘트 화분 이런 게 되게 유행을 하면서 저도 좀 그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사면 시멘트 화분을 사야겠다. 아니 근데 참 생각해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화분이나 이런 원예용품 구매하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검색을 못해서 그러나? 왜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 진짜 힘들었어요. 원하는 스타일이 구체적으로 있어서 그래서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힘들었어요. 엄청 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고민하면서 저의 사랑 언제나
함께하는 저희 쇼핑메이트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주문을 했고요. 사실 이런데 다 이제 테이프 보이시죠? 짱짱하게 왔는데 사실 이걸 깠다가 위에 있는 거 열다가 아 이거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덮고 지금 맞아, 나 테이프도 다시 붙였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요거 어디 갔어? 요거 뜯는 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테이프도 다시 붙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쉽지 않게 고민을 하면서 주문을 했고 선택을 했고 이제 화분들은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저는 가드닝에 대해서 잘 알지도 않고 원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맨날 네이버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찾아보고 이러면서 하는데 일단은 화분에는 뭐 토분도 있고 도자기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멘트 같은 경우에 시멘트라고 하지만 FPS 아닌데 FPS가 아닌데 아무튼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가 가벼우면서도 시멘트의 느낌이 나면서 그리고 또 이게 통기성이 좋아가지고 식물들한테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심으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모종을 사다가 혹은 이렇게 작은 화분으로 돼 있는 걸 사다가 옮겨 심는 게 아니라 씨앗을 다 발화를 하거나 그리고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집 근처에 벚나무가 좀 크게 있는 게 있어서 큰 벚나무가 하나 있어서 그 벚나무를 지금 몇 년째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저거를 꺾꽂이를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그거를 허락을 어디다 받아야 될지 몰라서 어떤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조경수로 심어두신 것 같은데 티 안 나는 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관리소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여쭤볼 텐데 관리소를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하고서 화분이랑 이런 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또 짜잔 뜯어볼까요? 이거 근데 아까 오토포커싱 되게 신기하더라. 이거 봐. 이거 뭐가 이렇게 묻었냐? 끈끈이네요. 테이프로 하도 띄어서 그런가? 자, 빠라바밤. 이렇게 하면 내 얼굴이 안 나오지. 빠라바밤빠 빠바바바 빠바바바 빠바 빠바바바바. 이거는 상자가 지금 엄청 크거든요. 왜냐면 이 안에 지금 제가 이번에 주문한 게 화분 3개. 일단 벚나무 어떻게 벚나무 심을 거 하나, 그 다음에 발화할 거 꽃씨앗 심을 거 하나, 그 다음에 허브. 제가 라벤더를 꼭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라벤더 이렇게 해서 화분을 총 3개를 주문을 했어요. 화분을 주문을 하면 이제 깔망이라고 해서 화분 밑에 있는 것도 필요하고 흙도 필요하고 지난번에 싹 다 버렸는데 결국 또 이렇게 사네요. 제가 다시 이렇게 가드닝 하게 될 줄 몰랐어요. 눈이 자꾸 레이저 나오는 것처럼 나오죠? 그래도 그러네. 이제 좀 괜찮아졌나? 에이, 고개 들면 그러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려나? 아닌데, 너무 어두워지는데. 몰라, 그냥 봐. 어쩔 수 없다. 자, 그래서 한번 또 이거를 근데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면은 힘들잖아. 내가 밖에 이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밖에서 아빠 청소기 돌리고 계시거든요. 여기는 토요일이고 코로나 여파 때문에 부모님들이 모두 집에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살짝 옮겨놓고 하나씩 꺼내볼게요. 일단 포장을 꼼꼼하게 해주셨네. 이게 보일라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좀 보이는구나. 저희 뒤에 또 미호 화장실과 이쪽으로 돌려야 되나? 저의 배와 좀 돌아가라. 안 돌아가네. 어쩔 수 없어. 다음 정말 쉽지 않네요. 박스 여는 것부터. 여기 뭐가 걸려 자꾸. 짜잔 짠짠. 상자를 제껴봅시다. 이 밑에 의자가 스툴이어서 신문지 같은 걸로 엄청 꼼꼼하게 포장을 해주셨어요. 원래 이게 화분이 지금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검수를 해야 되는데 검수를 하려고 상자를 까다가 이제 내가 또 우리 토모에 씨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를 카메라를 켰지 뭐야. 짜잔, 첫 번째 화분. 엄청 크죠? 뽁뽁이로 엄청 안전하게 둘둘둘둘 싸주셨어요. 이건 첫 번째 화분.
이쪽에다 놓고. 아, 이거는 원래 이거 실리콘 식탁 매트인데 그 제가 창틀을 작년인가에 페인트 칠을 혼자 흰색으로 했어요. 창틀이 혼자 벽지가 하늘색인데 창틀만 혼자 너무 갈색 나무색이어가지고 페인트 칠을 했는데 이게 뭐 약간 코팅이 되는 거라고는 하지만 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로 코팅제를 입히지 않았다 보니까 혹시 그 위에 뭐 올려놓거나 했을 때 더러워지거나 할까봐 이 실리콘으로 된 매트를 사서 깔아놨었는데 이번에 이제 화분 놓을 때에도 요거를 깔고 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닦느라고 꺼내놨는데 깜빡하고가 아니지. 상자 까는데 그거 돼가지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놓고 상자를 까가지고 잠깐만요. 그 다음에 그 상자 밑에 있던 거는 흙. 식물 심을 때 중요하죠. 좀 고민이에요. 이게 되게 화분갈이용 그래서 종합으로 된 흙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막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섞여 있거든요. 여기도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뭐 숲이 질성 막 쭉쭉쭉쭉 있고 뭐 마사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벚나무는 마사에다가 꽃꽂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발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니까 일단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그걸 모르겠어요. 그 꽃꽂이를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애가 해는 좋아하는데 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사라는 거는 약간 모래 같은 거거든요. 모래인데 이것도 크기가 다양하게 있어요. 미립, 소립, 중립, 대립 막 이렇게 대립이 맞나?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갈 크기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저는 그 미립이랑 소립 두 가지를 주문을 했거든요. 벚나무를 위해서 내가 너의 뿌리를 내리고 말겠다. 내가 어떻게든 너를 내 집안에 들이고 말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 이게 깜짝이야. 이게 너무 커가지고 놀랐는데 이게 화분이 지금 보이시죠? 2개예요. 화분이 2개. 작은 화분 2개예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얘들이 화분 받침이네요. 화분 받침들. 일단 꺼내고 내 얼굴은 좀 이따가 봐. 기다려봐. 흙 좀 나도 꺼내고. 아니 이게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한 게 흙을 기본적으로 한 1kg, 3리터 막 이렇게씩 팔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1kg거든요. 이게 소림 마사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흙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미립인가? 예. 이것도 마사. 둘이 미묘하게 사이즈가 좀 다르죠? 얘가 더 크죠? 이게 미립과 소립.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섞어서 볼 예정이에요. 그러고 깔망 너무 많이 시켰네. 깔망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화분 밑에다가 물 빠지지 말라고 깔아주는 거거든요. 어디 갔어? 근데 이게 뭐 찾다가 내가 못 찾을 뻔했는데 핸드폰으로 보니까 안 보였었는데 그 PC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네이버에 있는 밍인의 가든이라는 곳에서 주문을 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인터넷 쇼핑을 하면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난 화분을 사니까 화분이랑 흙이랑 씨앗이랑 그 다음에 원예용품 같은 것들 뭐 삽이나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한 번에 팔면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구입하는 입장에서 배송료도 한 번밖에 안 들고. 근데 이게 같이 있는 거를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사실 그래서 씨앗 살 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뭐 키우고 싶은 꽃씨앗이 뭐였지? 다이알리를 꽃씨를 사고 싶은데 그 허브씨가 라벤더는 품절이야. 그러면은
라벤더는 또 딴 데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꽃씨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아,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꽃씨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한 봉지에 2,000원, 3,000원? 뭐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비싼 경우, 그러니까 되게 좋은 종자고 해외에서 들어온 그런 종자들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는 6,000원, 8,000원까지도 가고, 기본적으로 거의 3,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 이렇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뭘 몰라서 보통은 그거가 들어있는 게 한 100립? 그러니까 100알 정도. 라벤더가 100개가 될 수 있는, 물론 100%다 발아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닐 수 있는데, 한 봉지에 4,000원 이러니까 저는 화분 하나니까 좀 비용이 많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고민을 했었지만 다이소가 좀 좋아요. 다이소 가면 종류가 엄청나게 막 진짜 다양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있을 만큼은 있고, 내가 어디서 들어보고 키워보고 싶은 관심이 갈 만한 애들이 있고, 또 씨앗이 적은 개수로 저렴하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화분이랑 같이 해서 이제 아예 키우기 세트로 나와 있는 경우도 많고. 이거 계속 이러는 거는 지금 이거 움직였다고 땀 나가지고 인중에 땀 차서 그래요. 평소에 운동을 얼마나 안 하면 여기서 요거 움직이는데, 요거 옮기는데 지금 땀 나가지고 인중에 땀이 차. 반성합니다. 오늘 또 운동해야지. 아무튼간 그래서 그렇게 구입을 하면 좀 좋기는 한데, 저는 쓸데없는 욕심이 많고 돈 쓰는 걸 좋아하는 소비 요정이다 보니까, 화분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 이제 패키지로 나와 있는 화분을 써야 되는데 그 화분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그럼 나 어쩔 수 없어. 화분 새로 사야지. 근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발화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작은 화분이나 그거를 이제 포트라고 부르더만요. 그 이렇게 하나하나 낱개로 되어 있는 그 포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트들에 먼저 이렇게 흙을 담고 씨를 해서 발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화분으로 옮겨 담는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원샷 원킬로 화분에다 그냥 바로 그냥 씨앗 뿌려가지고 그냥 키워버리려고. 일단은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마사 2가지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요 흙. 내가 지금 뭔가 행동이 이상하잖아. 이게 왜 그러냐, 미러링 하는데 모니터가 조금 버벅대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네. 왜 그러는 거야. 카톡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 흙을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깔망을 많이 샀다고 한 게, 이게 PC에서 그 원예 용품 추가로 이렇게 보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깔망이나 이런 게.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했고, 다른 쇼핑몰을 엄청 돌아다녔어요. 엄청 뒤지고 진짜 이틀을 뒤진 것 같아요. G마켓, 11번가, 뭐 네이버 쇼핑, 쿠팡, 티몬, 위메프 막 다 뒤지다가, 이거는 폰으로 할 일이 아니다. 저는 PC를 좋아해요. 그래서 폰으로 할 일이 아니다 이러고 PC로 들어갔더니, 이거 화분 사는데, 여기 화분 사는데 옵션에 추가 구매 해가지고 깔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화분 밑에다가, 요게 이렇게 촘촘하게 있잖아요. 근데 화분 밑에 물 빠지는 구멍은 요건 좀 에바고, 요 정도? 그래갖고 물론 흙이 잘 쌓여 있으면 상관이 없기는 한데, 그리고 이게 물 주거나 이럴 때 그 구멍으로 흙이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밑 빠진 독처럼 처음에 이제 거기다 흙 담으면 계속 흘러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최소화해주는 도구라고 보면 되죠. 어릴 때 이렇게 또 옛날 교과과정 이야기가 나오는 게, 슬기로운 생활인가? 즐거운 생활? 아니면 실과? 요즘 애들 실과 안 배우지? 즐거운 생활은 있나? 네, 국민학교 즐거운 생활이었나? 아무튼 거기에서 보면 화분에 심을 때 화분 밑에는 큰 돌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가 이런 마사토, 그 위에다는 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층을 나눠서 화분에다가 흙을 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봤던 기억이 좀 나기는 나는데, 아마 그 큰 돌을 대신해주는 게 이 깔망이지 않을까. 그 큰 돌들이 이제 약간 물 빠짐을 도와주는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기초교육과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기초교육과정이 중요해요.
왜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지 모르겠네요. 왜 지난번에 사실 나 그 부탁원 신발 조회수 보고 너무 놀랐어요. 나는 그렇게 조회수 안 나왔으면 좋겠어. 미친 소리를 하고 있죠? 네, 안 나왔으면 좋겠어. 무서워. 아무튼 근데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사실상 내 가장 기초적인 그런 사회적인 상식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되게 제반 지식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한자 수업 같은 경우에 고사성어 같은 것들, 고사성어, 그리고 이제 문학이나 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책을 읽고 고르고 감상하는 방법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수학이 제일 쓸데없다고 생각하지만 수학이 가장 오래된 학문 중에 하나고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기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보다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원전이란다. 기원 후 지금 2020년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수학 같은 거는 기원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000년 좀 에반가? 2500년? 뭐 아무튼 뭐 그 정도? 뭐 제가 대충 때려잡아서 한 20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아낸 것들, 이 세계에 대해서 알아낸 것들을 함축시켜 놓은 게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2000년 동안 알아낸 거를 12년이지 6년 12년 동안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2000년을 압축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쉬운 일도 아니고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 막 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디다 쓰여요. 살아가면서 내가 사람과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서도 쓰이고, 알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쓰인다고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쓸데없는 사소리 길어놓고요. 왜냐면 나는 지난번에도 그랬듯이 우리 엄마가 나 이거 한다 그러니까 자기 봐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알려줬다? 그치? 알려주고 나 이거 택배 와가지고 엄마 나 방송할 거니까 뭐 제 방에 오시면 안 돼요 이러고서 놨더니 우리 엄마가 나보고 쓸데없는 말 좀 하지마 이랬어.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대요. 자, 이제 화면 앵글을 조금 바꿀게요. 다시 이제 다시 허리를 필 수 있게 됐어. 아이씨 턱도 너무 덥다. 땀이 나요. 제 방이 서향이라 이 시간쯤 되면 이제 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깔망, 그 다음에 이제 화분들, 흙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흙들은 내가 원래 이거를 오늘 이 택배를 안 깔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꽃 심는 거 보여주려고. 그래서 내가 꽃 심는 거 보여주려고 그때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화분 깨졌으면은 교환 요청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검수 차원에서 오늘 일단 켰어요. 그리고 그 다른 이거 주문하면서 같이 주문한 다른 것 원예 용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분갈이 매트라고 해가지고 바닥에다 흙을 부어도 되는 김장 매트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를 질러버렸지 뭐야. 내가 그거를 또 이러고 있네. 왜 사게 됐냐면 제가 원예 이런 거를 몇 번을 했었어요. 분갈이하고 뭐 흙 담고. 그래서 이미 그 조그만한 애기삽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집에 뭐 갈고리 뭐 막 이런 것들 3종 세트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흙을 하는 게 생각처럼 만만하지 않아요. 화분을 분갈이를 해주고 이러는 게. 그래서 사실 맨날 막 화분들 이고지고 나가가지고 마당에서 막 신문지 깔아놓고 했는데, 신문지도 이제 화분 무게나 이런 게 있으니까 찢겨요. 그리고 제가 좀 멍청했죠? 예. 보통 분갈이 할 땐 젖은 흙으로 아니지. 젖은 흙인가? 너무 젖은 흙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말려서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신문지도 젖고 뒷정리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번에 찾다 보니까 그게 있어. 매트가 있어. 김장 매트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김장 매트라고 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물놀이 쓸 때 하는 그 엄청 큰 튜브 같은 거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이제 방수천으로 만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높지 않고 이 정도 한 5cm? 3cm 정도 높이 하고 이제 거기다 배추도 깔아놓고 이제 양념 같은 것도 거기다 놓고 이제 거기서 버무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른데 안 튀게.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근데 이 분갈이용으로도 나왔지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사야지. 여러분은 소비요정이 충동구매를 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열심히 샀어요. 그래갖고 고게 좀 와야 요 흙들을 좀 맘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우리는 아까 말했죠? 오늘의 목표는 뭐다? 화분 안전하게 왔는지 찾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흙들을 아까 박스 올려놨던 데 다시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근두근! 칼 어디 갔어? 두근두근! 테이프 떼는 시간이 왔어요. 신나! 완전 신나! 우리 그러면 제일 큰 화분부터 볼까요? 이 화분은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여기다가 벚나무 꺾꽂이를 할 예정이어서 이게 벚나무가 생각보다 꺾꽂이가 잘 된대요. 그 꺾꽂이를 하는 자세한 방법은 또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테지만, 근데 이 꺾꽂이를 하는 게 좀 약간 말이 다른 게 그 길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 가지를 얼만큼 꺾어서 얼만큼을 묻어야 되는? 어디니? 누구니? 방금 시리 소리 났는데? 내 목소리가 앵간히 큰가 보다. 침대에 있는 시리가 들은 것 같아. 아무튼 근데 이게 뭐 한 15cm 정도 해도 된다라는 글도 있고, 어떤 글은 한 30cm 정도 해서 20cm 정도를 묻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최소 보니까 15cm 이상은 돼야 되는 것 같고 3분의 2 정도는 묻어야 된대요. 그래야 뿌리가 난대요. 그러면 애가 위로 또 올라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 아니지. 밑으로 또 뿌리를 내릴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나무는 또 이 뿌리가 클 테니까. 지금 화면에 미러링이 멈췄는데 되고 있는 거겠지? 왔다 갔다 하네.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화분은 벚나무용이어서 조금 큰 걸로 주문을 했어요. 엄청 꼼꼼하게 싸주셨네요. 지금 에어팩이 이만큼을 풀었는데 아직도 있어. 드디어 나왔다. 우후! 짜잔. 색이 엄청 예쁜 회색으로 보이죠? 조심스럽다. 떨굴까봐. 이게 약간 이런 맛이 있다. 보면 여기가 약간 어떻게 해야 보일까? 이렇게 하면 보일까? 여기 약간 볼록하죠? 볼록. 여기는 평평한데. 근데 나는 이런 약간 투박한 맛이 좀 좋네요. 중간에 끊겼는데 어디까지 하다 끊겼는지 모르겠다. 암튼 요런 약간 획일적이지 않은 요런 투박함이 좀 좋네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약간 어떻게 보여줘야지?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되나? 여기랑 여기 보이죠? 여기 약간 울퉁불퉁한 거. 이거는 나의 그 필터 때문이 아닙니다. 히히. 근데 이게 틀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조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었고, 이거는 시멘트로 한 건가? 국산 시멘트? 뭐 국산도 있고 뭐 중국산도 있고 이랬던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엄청 무겁지는 않네요. 문제는 저 창틀에 올려놓기에 조금 큰 사이즈인 것 같기는 하지만 뭐 어떻게 되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이렇게 화분밭이 이 구멍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수분 많이 가네. 요 깔망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화분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사이즈 맞춰서 네모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화분 안쪽에다가 이거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다가 흙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이거 그거 하냐? 뭐지? 깊냐? 이거 3리터 가지고 택도 없겠네? 큰일 났네? 흙 모질하겠네? 봐봐. 이게 좀 크기는 크거든요? 짜잔. 이거 봐. 크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나? 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방법. 좀 크긴 크거든요? 아, 내 얼굴이 크단 뜻은 아니야. 얘가 지금 3리터짜리 흙인데, 얼추 어머나. 이렇게 쏙 들어갈 일이야? 큰일 났네. 흙을 추가로 사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군요. 이게 또 이제 화분에 찍혀가지고 흙이 좀씩 새네요. 조심히 다뤄야겠다. 이 정도는 뭐 어쩔 수 없지. 직접 가서 사는 게 아니니까. 동네 화원에 가서 사는 것도 어디 갔어 매트. 얘를 데리고 왔어요. 왜냐면 나는 책상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왜냐면 전 책상 위에서 많은 걸 하거든요. 책상 기스 날까봐 여기다가 올려놔 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애기 화분들. 얘네들은 애기라고는 하지만 엄청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그냥 소 사이즈? 요즘에는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아예 다육이용으로 해가지고 엄청 작은 사이즈의 화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당시에 살 때 그런 미니 화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8cm짜리 있었고, 이거는 지금 10.5cm 인데 고민을 하다가, 왜냐면 저기 놓고 창가에 놓으면 너무 크면은 창문을 못 닫아요. 창문 못 닫으면 이제 여름에 비 오면은 이제 난장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뭘 하나는 닫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 이전에 쓰던 화분이 있는데 사실 그거 안 예뻐가지고 밖에서 나뒹굴고 있어. 반성합니다. 이런 저의 과소비, 낭비에 대해서. 그 화분에도 꼭 무엇인가를 꼭 심어주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서 뭐 얘기하다 말했어. 그거 화분 사이즈를 재보니까 10c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름이. 그거는 원형 화분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창가에다 놓다 보니까 원형 화분으로 두면 약간 유격이 생겨요.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붙으면 이렇게 이런 식이 되니까 이렇게 여기 유격이 이렇게 여기 어떻게 해야 돼? 아무튼 알겠지 어딘지. 여기 이렇게 유격이 생기잖아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갖고 이제 그런 유격들을 좀 줄여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각형으로 주문을 하게 됐고, 그때 샀던 화분이 두 번째로 안 좋았던 거는 이게 물받침이랑 화분이 일체형으로 돼 있는 화분이었어요. 그때 다이소에서 산 건데 일체형으로 돼 있으니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막상 그렇지가 않았던 게, 이 흙이 아까 말한 것처럼 깔망을 깔았는데도 조금 새고 그랬나 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새면서 그 물받침이랑 그 화분 사이의 틈, 그걸 막았나 봐. 하고 물이 잘 안 빠져. 그러면 이제 물이 안에 고이면서 흙이 썩기도 하고, 그러면 식물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사실 그때 화분을 바꿨던 기억이 나거든요. 화분을 버리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망했어. 이건 너무 이쁜데 내가 왜 망했냐면 여기 깔망 또 들어있어. 진짜 깔망 파티냐고. 저거 어디다 써 다. 여기 깔망이 들어있을 줄 몰랐네. 그리고 이렇게 너무 귀엽게 네임택도 넣어주셨어요. 서비스로 넣어주신 건가? 아니면 원래? 어머 너무 귀엽다. 짜잔. 2개인 줄 알았더니 3개네요. 화분 개수에 맞춰서 넣어주셨나봐요. 이렇게 감사할 때가. 충격적인 거 뭔지 알아? 깔망도 3개야. 이거면 됐어. 나 안 사도 됐어.
사장님은 저 깔망을 넣어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근데 깔망을 이렇게 조그맣게 해도 되나? 저는 화분 크기만 하게 잘라서 넣었었거든요. 이게 원래 이렇게 작게 해도 될 건데 그 흙 꽂다가 그거 될까봐 조심성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그냥 미련한 건가? 원래 이만큼 해야 되나? 화분에다 흙 담는 거는 다음번에 우리 내가 그거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씨앗 심고 이거 하는 거 하기 전에 제가 꼭 다시 한번 알아봐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깔망과 네임택 너무나 소중하네요. 요거는 약간 안쪽이 색깔이 조금 다른데 좀 진한 색깔이 있는데 보이죠? 이렇게 해야 되나?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있는데 덜 말라서 그런 건 아니겠지? 근데 이거 엄청 가벼워요. 얘는 그냥 커서 무거웠나? 얘는 엄청 생각보다 가볍네요. 일반적인 도기 화분보다 가벼운 것 같아요. 이래서 시멘트 쓰나? 도기 화분보다 좀 가벼워요. 얘네가 투과성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투수성? 물이 통과되는 것도 좋아가지고 나 계속 더워서 땀나. 왜 그러는 거야? 햇볕 때문 같지도 않은데 머리를 풀어서 그런가? 반팔도 입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다 화분에 이제 흙 담고 씨 심고 물 주고 이러다 보면 물이 이제 요 벽면으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얼룩이 지는 경우들이 생긴대요. 흰색이나 이렇게 얼룩이 지는. 그거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자연스러움. 그런 걸 기대하고 있죠. 요것도 아주 반듯하게. 얘도 안쪽 색깔이 조금 이렇게 진한 색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나란히 놓을 예정이에요. 너무 이쁘다. 근데 하나가 좀 큰 것 같기도 하네. 어쨌든 두 번째, 세 번째 화분도 확인을 잘 했고요. 마지막 화분. 마지막은 화분은 아니고 화분 받침이죠. 미호는 좀 말이 많아요. 조용할 때는 되게 조용하고 우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애가 음속으로 울거든? 그래서 이래. 소리를 안 내. 이러는데 문 열어달라고 하거나 이럴 때는 아주 소리를 낸답니다. 나 외출하고 들어왔을 때 왜 이제 들어오냐 이런 거, 밥 달라냥 이런 거, 물그릇이 비었다 애미야 이런 거. 저는 사실 그렇게 친절하거나 좋은 집사가 아니어서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화분 받침이 어떻게 생겼을까? 두근두근. 오, 이렇게 제일 큰 화분의 화분 받침이고요. 이렇게 구멍 뽕뽕 난 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요런 디테일. 어우, 여기만 하지만 유니크해. 좋아. 이런 투박함. 근데 화분 받침이 턱이 높지 않네요. 이거는 사실 저는 좀 높은 걸 좋아하는데 물을 좀 흠뻑 주는 편이어서 그 감을 잘 몰라요. 얼만큼 주면 흙에 다 들어가고 얼마 주면 넘치는지 감을 몰라서 여기 밑에 살짝 100일 정도로 밑에 물이 나올 정도로 주는 게 좋은데 이게 약간 엄청 높지 않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지 않죠. 그래가지고 화분을 이렇게 딱 얹으면 요런,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요런 느낌? 보이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턱이 별로 높지 않죠. 이쪽 이렇게 턱이. 그래서 몰라. 그냥 넘치면 넘치는 대로 써야지 뭐 어떡해. 이미 왔는데 안 깨지고 잘 왔는데 예쁘게 잘 왔으니 됐지 뭐. 요거는 조금 그렇네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 조명 때문에 더 안 보이는 것 같아. 약간 여기 보인다. 질감 좀 오돌도돌하죠. 여기 요면은 뿅뿅한데
사실 나는 여기가 조금 더 중요한데, 이 바닥에 닿는 면이라 여기가 조금 더 중요했는데, 이렇게 오돌도돌하면 내 화분, 나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흔들리거나 떨길까봐 걱정되는데. 오씨, 쫄려. 물 마시라고 알람 왔어요. 오늘 물을 한 잔밖에 안 마셨네요. 일어난 지가 몇 시인데. 일어난 지가 언젠데. 실리콘 매트 위에서는 많이 흔들리지 않아서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이렇게 화분 1, 그 다음에 화분 2, 그 다음에 아우 색깔 너무 마음에 든다. 그 다음에 아우 씨 크다. 화분 3, 이렇게 3개의 화분을 확인을 했고요. 안전하게 잘 왔고, 여러분들도 이제 봄 돌아오니까 사실 이 화분이 종류 심을 수 있는 씨앗이나 이런 것도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다육이나 이제 뭐 산세베리아나 스투키 같이 이렇게 물을 많이 먹지 않는 그런 식물들도 있고 하니까 확실히 그런 초록초록한 것들을 보면 봄이 오는 것도 되게 잘 느껴지고 기분 전환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관심 있으시면 뭐 조그만한 다육이 같은 거 기분 전환으로, 또 이제 그런 것들은 저렴하게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뭐야 여기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다육이는 엔간해서 잘 죽지 않아요. 하지만 잘 죽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죽인 다육이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겠지만 이게 되게 식물을 키우는 거는 동물을 키우는 거랑 되게 다른 것 같더라고요. 식물 하나를 키우는 거는 일단 나의 환경을 돌아보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고양이를 돌볼 때는 나의 통장 환경을 좀 용이고, 고양이는 그래도 이제 그런 거를 저는 많이 신경 쓰지 않았었거든요. 뭐 집의 습도라던가 온도라던가, 물론 그 온도가 엄청 낮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내가 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환경이어도 되는데, 얘네들은 좀 뭐랄까 습도나 온도 같은 것도 한 번 더 신경 쓰게 되고, 햇볕이 잘 드는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이래서 좀 내가 평소에 못 느끼던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들, 햇빛이라던가 물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 공기라던가 그런 것들에 좀 경각심을 주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봄맞이를 위해서 작은 식물을 하나쯤 키워보시면 좋겠고, 오프라인에서 직접 사시는 경우에는 저는 사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사시는 걸 좀 추천드리기도 하는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집 근처나 이런데 요즘에 꽃집 찾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런 원예하는, 그러니까 꽃 포장하고 꽃 다발하는 데는 있는데 식물 파는 데는 모르겠네. 우리 동네에는 아닌가? 꽤 있나? 암튼 가서 막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도 아마 또 근처에 또 꽃집들 끼웃거리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흙은 뭐예요, 저건 뭐예요 막 물어보겠죠. 오늘부터 또 요 흙에 들어있는 요것들이 뭔지 또 폭풍 검색을 할 것 같아요. 사실 미리 좀 검색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비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성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뿌리 낼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조금은 갑갑하지만 즐거운 봄이 되시기를 바라며, 사실 코로나가 와서 물론 편찮으신 분들도 계시고 다들 불안한 마음도 크고 이렇게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보니까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전쟁 같은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어쨌든 함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그 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전쟁을 더 불같이 키워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가 좋다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뭐 외출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기에 자유롭지 못한 답답함도 있지만 또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좀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만 해도 좀 답답해요. 산책도 못 나가고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또 긍정적인 면을 찾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 코로나 빨리 썩 꺼졌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썩 꺼져서 즐겁게 맥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한강에서 치맥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이제 씨앗이랑 올 거예요. 그때 화분 이제 벚나무 가지도 잘 준비해서 그때 다시 씨앗 뿌릴 때, 씨 뿌릴 때 만나요 우리. 안녕.